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와 러시아어 이사도라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그냥 오늘도 좀 소소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요. 제가 외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외국어라는 것이 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언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하실 분도 계실 텐데, 열등감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자극제가 되어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이죠.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우선은, 12살 때, 만으로, 그죠? 뭐 지금 만 나이 있으니까. 어쨌든 12살 때 초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어요, 제가. 가족들과 다 함께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이든 간에, 뭐 어디든 간에, 미국이든 뭐 호주든 뭐 어떤 외국이든 간에, 그 나라 현지에 있다고 해서 그 나라 언어를 저절로 잘하게 되나요? 절대 아니죠. 그 나라 언어를 잘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거기 산다고 해서 저절로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를 거기 가서 잘했냐?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때는요,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 외국어의 중요성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배울 의지가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후회하죠. 베트남어를 그때 배웠다면, 와, 지금은 얼마나 베트남이 발전됐습니까? 그리고 한국하고 교류가 엄청나고, 엄청 활발하고. 베트남어를 알았다면 여기저기 좀 쓸모가 많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 후회하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베트남어, 배워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웠었어요. 뭐 그냥 안녕하세요, 신짜오, 아니면 뭐 감사합니다, 까망, 아니면 뭐 약간 뭐 저는 한국인입니다, 뭐 약간 그런 거, 또일랑의 한국, 약간 이런 거나, 예, 그런 것만 배웠었거든요. 근데 살짝 그래도 좀 전환점이 된, 아주 약간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그때 제가 베트남에 이민을 갔다고 해가지고 제가 부잣집 딸이 아니에요. 제가 전재산 280만 원으로 유학한 썰 보셨죠? 그렇듯이 제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서도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좀 빈민가 이런 곳에는 이제 뭐 근데 그 당시엔 빈민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정전이 그렇게 잘 돼, 베트남은. 그래서 호치민시에 살았었는데 뭐 툭하면 정전이에요. 언제 정전이 될지 몰라. 그래서 컴퓨터 잘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탁 꺼지고. 그래서 정전 한 번 되면 또 몇 시간씩 그냥 전기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느 날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정전됐구나. 근데 제가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그때 전화기가 있었는데, 저는 핸드폰은 없었고요. 그때 2007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은 없었는데, 이제 전화기도 이제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뭔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우체국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하지 않은데 우체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전화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 대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돈을 얼마 정도 내고 이제 전화를 걸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거기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우체국을 가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한테. 거기는 이제 다행히 정전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고 나서 끊고 이제 돈을 내고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깜빡한 거예요. 돈을 깜빡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맞네, 돈을 안 냈구나. 어떡하지? 돈을 다시 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리는 거죠.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왜? 제가 그때는 정말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뱉는 아이였어요. 정말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고 수줍음이 많고 낯 엄청 가리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그래 안 내고 나왔잖아요. 근데 또 이대로 내가 그러니까 집을 가? 그러면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가지고 돈을 내면서 죄송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말을 하기가.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이 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 말은 알고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했으니까 신로이라는 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을 뱉어보진 않은 거죠. 그냥 혼자서 그냥 신로이 죄송합니다구나 그냥 이렇게만 한 거지 말로 뱉은 적은 없거든요. 가가지고 그 직원한테 돈을 내면서 진짜 용기 내가지고 말했어요. 신로이 했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잘 가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왔죠. 저는 그곳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뭔가 가슴이 막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정말 신선한 충격. 왜냐? 그전에는 한마디도 내가 실제로 그 현지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을 뱉어본 적이 없고, 책으로만 보면서 단어 외우고 그냥 뭐, 안녕하세요는 신짜오구나. 그냥 이렇게만 외웠었는데 실제로 써먹어 보니까, 대화가 되네? 이런 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대화가 되는구나.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저는 그게 별거 아닌 사건이었지만, 신세계였습니다. 완전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 베트남에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초반에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뭐냐면, 제가 외국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입니다. 자, 이건 뭐냐?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이렇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살았다 그랬어요. 가난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중고등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왜? 학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베트남 현지 학교에 들어가면 굉장히 싸죠. 그렇지만 베트남 학교에는 제가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냥 그 언어를 새로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학교를 들어가기에는 학비가 너무 비싸고 또 국제학교는 더 비싸고 이러니까는 그냥 아빠랑 결정을 한 게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을 해서 검정고시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쨌든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어린 아이가 뭐 13살, 14살 그렇게 좀 어린 아이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매일 그냥 집에서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친구를 사귀고 싶겠죠. 그쵸? 그래도 제가 친구를 사귈 수는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탈출구, 저의 유일한 해방구, 저의 삶의 낙이 뭐였냐? 한인교회였습니다. 제가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호치민에 아주 큰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갔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어른들 성인 예배도 있지만 또 청년부가 또 따로 있고 또 중고등부가 따로 있고 또 초등부 뭐 유치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예배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 사는 한인들, 그 중에서도 중고등부, 제 또래 아이들이 나가는 예배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내 또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예배 끝나면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나가서 또 카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럴 수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이 또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찬양팀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부 찬양팀. 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이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 연습을 매주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일요일, 주일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모여서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매주 토요일만 저는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왜? 토요일마다 내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찬양 연습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수다도 떨 수 있으니까 너무 즐거웠던 거죠. 홈스쿨링을 하던 저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 또래 친구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는 저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웬만하면 학교를 다니겠죠. 그 나이 때는.
그래서 저만 집에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 한국 학교, 뭐 국제학교, 다들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현지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없었고, 찬양팀 중에서는 없었고, 그냥 그때는 한국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좀 많았고, 또 아니면 국제학교.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뉘었어요. 근데 국제학교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에는 뭐 호주 국제학교도 있고, 뭐 일본 학교도 있고, 뭐 한국 학교도 있고, 또 뭐 영국 국제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저는 처음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찬양팀에서 활동하면서. 근데 다들, 와,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다들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당연히 영어로 수업을 하고, 또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또 이야기를 또 영어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겠죠?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한국인, 그죠? 중고등부 예배 찬양팀 모임에서 서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또 영어로 대화를 해. 가끔씩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어가 더 편한 거예요. 저는 그거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나랑 같은 나이인 애들도 있고 어쨌든 내 또래인데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지? 질투가 막 났어요. 속에서. 사실은 나도 국제학교를 다녔다면 저렇게 영어를 잘했겠지? 근데 너무 부럽다. 저렇게 좋은 비싼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게 부럽고, 저렇게 영어로 자유자재로 벌써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속에서 약간의 어떤 열등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왜 나는 저렇게 영어를 못하지? 왜 나는? 약간 이런 열등감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받았던 일이 있는데 이것도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루는요, 또 이제 찬양팀에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저랑 같은 나이의 친구였어요. 근데 한국인이었고, 그 친구는 국제학교를 다닌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있던 일을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 앞에 그냥 있다가 운동장에서 이제 뭐 누가 잘못 공을 던졌나 봐요. 그래갖고 날아온 공에 자기가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막 약간 이렇게 좀 이게 아파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친구가 다가와가지고 약간 좀 걔를 잘 놀리는 친구였대요. 어떤 남자애였는데, 그래가지고 야, 아프겠다. 크크크크 괜찮냐? 이러면서 약간 이게 놀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걔는, 그러니까 일본인이었대요. 그 놀린 친구는. 어쨌든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아프겠다. 어때? 기분이 어때? 이러는데. 근데 그 공을 맞은 그 제 친구가 왜 너도 느껴보고 싶니? 너도 이 고통을 느끼고 싶니? 이런 뉘앙스로 Do you wanna feel?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놀렸던 남자애가 아니야, no thanks 이러면서 그냥 이제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저는 이 부분에서 충격을 정말 세게, 그러니까 제 안에서는 머리를 누가 한 대 친 느낌이었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큰 충격이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말이. 왜 그러냐? 왜 이게 충격이었을까요? 저한테는. 당연히 충격이죠. 왜냐면 제 친구가, 얘는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국제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뭐 그런 뭐 소소한 상황에서 뭐 공에 맞아서 아파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야, 왜 놀리는 애한테 너도 느껴보고 싶어? Do you wanna feel? 이 말을 했다는 게 전 충격인 거예요. 바로 자기가 원하는 말을 영어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Do you wanna feel? 이라고 했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는 외국어라는 것을 책으로만 읽었고 단어만 조금씩 외웠지 실제로 뱉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Do you wanna feel 하면 나도 아는 말인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바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을 그렇게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바로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왜, 뭐지?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었는데 나 같았으면 그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나는 말을 못할까? 왜 나는 영어를 알아듣긴 하는데 왜 말을 못할까? 말이 왜 안 나올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너무 내성적이기도 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그 말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문장들을 바로 말로 뱉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좀 어떻게 끌어올려보자. 간단한 말이라도 내가 원하는 말은 바로 말할 수 있게 좀 해보자. 해가지고 미친 듯이 검색을 했죠.
미친 듯이 검색을 하고 좀 책도 좀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통해서 조금 구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저는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ESL이라고 있었거든요. ESL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는데 그 사이트를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ESL 사이트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어 듣기 같은 자료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거 막 그런 문제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친 듯이 듣기 연습을 계속하고 와 이게 아는 단어인데 안 들려 아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거였구나 알고 보니까 근데 원어민들은 저렇게 빨리 말을 하는구나 그런 충격을 또 받고 또 단어들을 또 외우고 또 특히 제가 그때 집중했던 거는 문장 패턴들을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해도 되나요? Can I? 이런 거나 아니면 뭐가 있다.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너 뭐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그죠?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영어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위주로 해가지고 외우니까는 몇 개월 지나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열심히 실제로 말로 사실은 제가 뭐 말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래도 혼자 있더라도 집에서 그냥 상대방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말을 걸면서 막 이런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듣기 연습하면서 그 문장을 그대로 내가 따라해가 소리내서 말하는 연습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참 열심히 살았네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가. 그리고 자신감이 붙었어요. 물론 문법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미국에 잠깐 갈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서도 와 이제 물 만났다. 이제 한번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길 다니면서 길도 물어보고 화장실 어딨냐 뭐 아니면 뭐 그냥 별일 아닌 그냥 이제 자신감 있게 간단한 거부터 막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제 말을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소통이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현지인이다 하면서 막 이제 무조건 말을 걸어보고 조금 성격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간에 조금 두려움보다는 좀 배운 것을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 나라 언어로 좀 현지인과 대화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그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의 좀 전환점이 된 계기였고요. 좀 몇 년 후에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봉사를 가게 됩니다. 18살이었죠, 그때. 그때도 어렸어요. 그래서 18살에 이스라엘로 봉사를 가서 무엇을 했냐면, 이제 유대인 분들 중에 이제 정신은 온전하신데, 이제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주로 하반신이 마비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일들,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시니까 샤워하는 것도 불편하실 거고, 옷 갈아입는 것도 불편하실 거고, 밥 먹는 거에서도 불편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일일이 손과 발이 되어서 도와드리고, 또 뭐 어떤 것 좀 사와 줄래? 이렇게 부탁하시면 네 알겠어요 하고 이제 사와 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언어를 쓰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당연히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대부분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영어를 웬만큼은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의 언어 자체는 히브리어죠.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원래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를 또 제가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영어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다 하더라도 또 모국어는 히브리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나라 사람과 이게 소통을 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게 또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또 장애우 분들과도 이제 소통을 할 때 그분들도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데 언어까지 영어가 내 모국어가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잘 하시지만 그래도 모국어로 웬만하면 소통하실 수 있게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그 시설에 이제 직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봉사자고 또 따로 직원분들이 유대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도 히브리어로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은
내가 원하는 또 말을 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현지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교과서를 또 구해서 나름대로 독학으로 또 열심히 하면서 또 실제로 그 현지인이 앞에 있으니까 다 현지인이니까는 또 이제 말을 걸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뭐 샬롬, 그죠? 샬롬 안녕하세요. 그죠? 마슐롬카, 뭐 잘 지내세요. 마슐롬카, 뭐 고림리 이사도라, 제 이름은 이사도라입니다. 뭐 아니미코바야,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뭐 이런 거, 그죠? 아니메다 베릿 이브릿,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를 합니다. 뭐 이런 건 기억이 나요. 근데 많이 잊어버렸어요.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다시 공부하면 또 기억이 나겠죠? 근데 어쨌든 정말 재밌게 공부했어요. 왜? 이것이 책으로만 공부하고 그냥 끝. 머리로만 외우고 끝. 이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너무 재밌는 거죠. 사용하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또 여러 해 지나서 제가 러시아 유학을 가게 됩니다. 2016년에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네요. 그렇죠? 스토리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러시아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러시아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요. 러시아어는 정말 어려운 언어가 맞습니다. 아무리 러시아어를 좀 접근하기 쉽게 우리 같이 공부해봐요 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러시아어는 그 어떤 언어들보다도 정말 극악한, 정말 어려운 언어가 맞습니다. 왜냐? 제가 그걸 느꼈던 게 왜냐면 영어나 히브리어 같은 건 제가 제대로 공부한 지 몇 개월 만에 바로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을 한번 세게 받아야 돼. 일단 충격을 한번 세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끼를 품고 공부를 하니까는 좀 몇 개월 만에 문장을 바로 만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몇 개월 공부한다고 바로 무슨 영어처럼 do you have, can I, where can I get, 아니면 there is there, 이런 패턴을 외운다고 해서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간단한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프리토킹 할 때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그죠? 격변화가 너무 심하고 불완료 완료 동사 이거에다가 무슨 접두사가 무슨 뿌리 아트 별게다 v 별게다 붙어. 근데 그거마다 무슨 의미가 달라져.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몇 개월이 뭐야.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현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나와. 러시아어 클래스에서 공부를 해요. 예비학부 때 정말 스파르타로 무슨 일주일에 3번 3시간씩, 한 번에 3시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9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도 말이 안 나와요, 솔직히. 그 교실에서는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또 밖으로 나가면 안 나오는 거야. 또 잊어버려.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니까, 현지에서 산지 1년 반이 지나니까 말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늦게 트였습니다. 그 1년 반 동안에 저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정말 화병 날 것 같았어요. 왜? 학교에서 이제 행정실 직원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너무 오해가 또 생길 일이 많거든요. 사실 서류 작업이 너무 그래가지고 복잡해가지고 행정실 직원하고 싸워야 될 때 서류 처리할 때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이게 아닌데, 내 말은 이 뜻이 아닌데 이게 이거라고 이러면서 말이 안 나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이제 유학생 친구들, 선배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거든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제 또 발표 수업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구술 시험을 봐요. 또 말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너무 두려운 거죠.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정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도 그 답답함을 이겨내고 그래도 더 도끼를 더 다져가지고 이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1년 반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쉬운 말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말이 조금씩 트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러시아인 친구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또 많이 사귀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많이 부딪히면서 좀 많이 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금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썰이 많았지만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었고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얘기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좀 스피킹에서 좀 막혀가지고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약간 나는 듣는 것도 다 되고 이해도 다 되고 뭐 쓰는 것도 그냥 뭐 그럭저럭 하고 읽는 독해도 괜찮은데 문법도 다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근데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한동안 말을 못했었고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받아들이는 속도라는 것이 있어요. 속도, 자신만의 속도라는 것이 있어요. 뭐 누구는 뭐 한 달 만에 뭐 프리토킹이 가능해.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천재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겁먹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신만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남이 그렇게 빨리 하면 뭐합니까? 내 속도가 중요한 거죠. 나는 나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각자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1년 반 동안 러시아에서 있었지만, 그러니까 총 있었던 시간은 6년인데, 어쨌든 그 초반 1년 반 동안은 이제 너무 답답한데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와서 고통을 받았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답답해서 그 미쳐버릴 것 같은 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것이 쌓여가지고 게이지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 결국은 이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말이. 근데 어느 정도 그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시간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당연한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그 시간이, 왜 나는 러시아어로 공부한 지 1년이었는데 왜 말을 못하지?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허투루 공부했나? 내가 헛수고였나? 이게 다 잘못된 건가? 이게 아니고 다 사실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말로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트이기 전에 충전되는 시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충전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게이지가. 그래서 한번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재밌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자, 제가 아까 외국어를 제가 공부하게 된 계기가 열등감 때문이라고 했죠.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또한 저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국제학교 다니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자극을 받지 않았다면 외국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저는 그것이 어릴 때의 경험이지만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등감이 좋은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던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 그 충격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도끼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외국어를 실제로 내가 이제 사용하는 데까지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물꼬가 트이게 하려면 회화에 물꼬가 트이게 하려면 그냥 단순히 이제 공부한다기보다는 어떤 제가 겪었던 거랑 비슷한 어떤 강한 충격, 계기가 필요해요. 뭔가 충격을 한번 세게 받아야 돼.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약간 이런 충격을 한번 세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한 자리에서 그냥 조금 소심한 마음으로 책만 보기보다는 좀 외국어 모임이라든지 한국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인 유학생들도 너무 많고 또 스피킹 모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한국에 이제 또 잠깐 살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살 때 영어 스피킹 모임 일부러 나갔어요. 다 한국 사람인데 그냥 영어로 대화를 해요. 연습하려고. 그래서 외국어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쵸? 여기저기 여행을 가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좀 다양한 경험들을 좀 쌓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내가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지 않더라도 뭐 어떤 이 여행으로 인해서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또 마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든지 외국어 모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조금 경험을 좀 쌓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확실한 동기가 있으면 실행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수월해져요. 계기를 한번 탁 이제
마련이 되어야지 조금 더 도끼를 품고 진짜 스파르타로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외국어 공부 이야기였고요. 네, 소소한 이야기예요. 정말 소소한 이야기인데, 네,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또 개인적인 경험들을 또 나누면 또 어떤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저런 사람은 저런 계기로 공부를 하게 됐구나. 재밌잖아요. 들으면. 저도 남의 얘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다. 그러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왜 러시아어를 공부하시는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뭐 물론 유학을 온 사람도 있고 뭐 출장을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그쵸? 아니면 러시아 분과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그 언어를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한 계기 아니면 이 러시아어가 아니라도 다른 언어를 뭐 예전에 공부했었다 근데 계기가 뭐였다 이런 거 소소한 이야기 또 댓글로 함께 나눠봐요. 또 저도 재밌게 여러분의 이야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스비다니야. 빠까빠까.